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26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하는 분들이죠. 옆에 고현준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네, 우리 또 노정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 오늘은 뭐 이슈가 어마어마하네요. 아침 이슈가 많이 이슈. 정신이 하나 없어. 그러게. 야, 눈 돌리면 기자회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웅 뭐 기자회견했지. 윤석열 덩달아서 했지.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낙연 갑자기 뜬금없이 의원 사퇴. 뭐 사퇴한다고 네. 하지. 기자회견 날인가요 오늘? 그다음에 오늘 슈퍼이크 네. 첫 번째 오늘 저 시작됐죠. 투표했어 투표. 네. 온라인 투표 시작하는 시작됐고. 날이었지. 뭐 김동인 출마한다고 하지. 그러죠. 야, 오늘 많았어요.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 충격에 휩싸여 있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판단하기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다를 텐데 어쨌든 오늘 큰 게 터진 게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쳤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진짜 배수진인지 어, 아니면 오늘 악수가 될지. 뭐 갑자기 윤석열 왜 뛰쳐나와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기자회견했나? 김웅 한 거에 얹어 가야죠 오늘.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오늘 갑자기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잠깐 다루겠지만 2부에 또 네. 집중적으로 최민희 의원 나오니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일단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 그 선물 지금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박시영닷컴 이용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가고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그 어차피 라이브이고 지금 스트리밍 진행되는 중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의미에서라도 또 저희에 대한 어떤 지지와 후원의 어떤 의미에서라도 슈퍼챗 제가 거의 얼굴에 철면 깔고 요즘 슈퍼챗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금액에 상관없이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인증 정도의 슈퍼챗이라도 저희는 좋고 응원의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남겼는데 옆에 보면 달러 마크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눌러보세요. 여기는 박시영 TV는 슈퍼챗, 민주당은 슈퍼위크 슈퍼챗. 확실히 좀 좋아. 두 개로 연결되는 겁니다. 난 되게 없어 보이게 얘기했는데 되게 있어 보이게. 뭔가 좀 일단 받쳐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베이스가 탄탄해. 역시, 자, 오늘 뭐 여론조사들 어제 오늘 막 많이 나왔는데 나왔어요. 어제 뭐 좀 튀는 여론조사 나와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저한테도 막 전화 오고 그러던데. 응답률이 몇 %야? 이런 거. 그리고 뭐 너무 그동안 데이터하고 너무 튀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원래 튀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특히 이 안심번호 휴대폰 가상번호가 아닌 무선 RDD 이렇게 하는 조사 방식은 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좀 상당히 튀는 것의 어떤 범위를 좀 너무 벗어났다. 홍준표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여론조사를 조사해봐야 돼. 아니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추이나 상황들을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은 게 툭 튀어나오면 갖고 아무튼 당황스러운데 생뚱맞은 이 결과를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딱 일일 천하야. 하루 장사 쳤고 오늘 사실 바뀌었어. 사실은 어제 뭐 저희가 조사했으면 네. 어제 나오는 날이었는데 원래 그 우리가 월 2회라 네. 추석 전후로 하기로 해서 이번 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이 데일리한 이 공정이라는 공정. 좀 많이 못 들어봤던 그런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좀 발표가 됐는데 오늘 이제 쿠키뉴스가 나왔죠. 쿠키뉴스하고 아까 스트레이트 뉴스 두 가지 네. 나왔는데 쿠키뉴스는 예상된 정도 수준. 왜냐하면 4일에서 6일 날 조사를 했거든요. 예. 4일, 6일은 금토일입니다. 그렇죠. 금토일이지 않습니까? 토일 월구나. 토일 월. 월까지. 토일 월이면 대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조사가 대부분 끝나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일부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충청 경선 결과 반영된 것도 있고 일부는 반영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그 오후까지는 반영이 안 네. 됐으니까 저녁에 나왔으니까요. 거기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 윤석열 1점 몇 % 차이였죠. 38.6 대 40.3이었으니까 근소하게 붙어 있고요.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홍준표에 있어서는 이재명 39.7 대 홍준표 34.3. 상식적으로 나왔어요. 한 이 정도 ARS 조사는 이 정도일 것 같고 전화면접 조사는 이재명 지사 좀 많이 앞서 있는 이런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비슷할 거다. 왜냐하면 아직 이 청부 고발 이 네. 그러니까 국기분란 검찰의 국기분란 사건이 반영이 안 된 거지. 이게 왜냐면 그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만 확실한 증거 아직 다 드러나지는 않아서 네. 그
그 윤석열 지지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을 빼지는 않거든요. 걱정스럽게 지켜보지만 아직 지지를 철회할 단계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당장 막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보시는 이렇게 분들 제법 불안하는, 많아요. 예.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지층들이 예.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스트레이트 뉴스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대략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내일 이제 MBS 전국 지표조사하고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내일 이제 발표되고 또 예. 금요일날 갤럽 조사 갤럽 나오고 나오고, 뭐 예. 등등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조사들이 실제로는 민주당 충청 그 경선 결과가 반영된 조사다. 왜냐하면 주초에 되게 여론조사 한 거거든요. 주말을 거쳐서. 그렇겠죠. 예, 월, 화, 수. 그렇게 예. 보는 것이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조사일 것 같다. 이렇게 좀 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1차 슈퍼이크. 아침에 바로 투표했어. 오늘부터 이제 투표 시작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뭐 앞서 슈퍼크 얘기해 주셨지만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짜 중요하다. 이 12일 날 오픈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열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들도 많고. 근데 오늘 사실 이 뉴스가 이제 뉴스 순서로 따지면 한 두세 번째 올라와야 네. 되는데 앞에 기자회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상 좀 밀려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게 지금 6시 현재 51.2%.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온라인 투표 1일차예요. 예. 내일까지 2일차고 그다음에 이제 ARS 그렇죠.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틀간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이 1일차에 51.2면 아, 대단한 거네. 대충 예상이 되는 게 70% 중후반대 정도 되지 그럴 수 않을까. 있겠죠. 예. 내일 정도 들어가면 오늘 이제 저녁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네. 내일 올라가면 내일은 60%까지는 당연히 갈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만. 온라인에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ARS 하면 70% 왜냐하면 지난번 계속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선 때 76.6이었어요. 근데 충청권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근데 오늘 대구 경북 2일차 보니까 60% 넘었더라고 권리당원 투표율이. 원래 이제 이런 그 선거인단은 자기 의지가 좀 더 있어서 가입한 거 아닙니까? 적극 투표층이라고 봐야죠.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0% 정도가 최종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야, 이게 이제 왜냐하면 국민선거단이 굿즈가 크니까 네네. 이쪽이 적극적으로 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구찌가 크죠. 명품이죠. 네. 예. 덩어리가. 덩어리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 국민선거인단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왜 올라가냐 또 한 가지는 이낙연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양측이 다 결집해. 그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를 또 지지하는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뭐 또 던지네 폭탄을 나도 참여해야지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양쪽이 같이 다 예. 결집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네. 어쨌든 지난번 방송에 예.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일 거, 5일 거 우리가 자평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안 넘어가고 넘어가면 네. 누군가가 왜 니네 지난번 예상한 거 문개구가 이럴까 봐 예. 그때 어떻게 했죠? 방송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붙이고 저는 대전, 충남 바람 부는 걸 봐서는 상당히 얻을 것이다. 50% 이상 얻을 것이다 했는데 맞았고요 일단. 과반 넘는다는 다 얘기했으니까.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5대3 정도는 할 것이다 했는데 제가 틀린 게 5대3에서 4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하고 4가 이쪽 빠져서 54대 27이 나와버렸어요. 그 정도 맞춰서 가장 아주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거기 배청수님은 그 정도 못 맞췄잖아요. 40% 초중반 뭐 얘기했다며. 대전, 충남을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봤어요. 저는 그 과반 넘을 것이다. 그리고 두 후보 간의 표차 그 15? 15% 정도 차이 날 그러니까. 거다 그랬는데 많다. 거의 뭐 더블 스코어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이낙연 생각보다. 후보가 좀 많이 못 얻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자, 이낙연 후보가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때까지는 상식적인 어떤 행보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좀 어른으로서 입장이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연배도 많고 정치 경륜도 있고. 근데 물론 이 후보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은 당연히 느끼겠지만 그게 격화되면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끊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먼저 끊었고 네. 그러면서 좀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몇몇 서른 그다음에 캠프에서 이제, 캠프에서 예.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김경민 전 의원 김경민 발언. 뭐 이런 분들. 그때 이낙연 후보가 단호하게 질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실기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늦게나마 네거티브 중단 선언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잘했다. 네, 늦게나마 이랬는데 갑자기 오늘 사태를 던졌어요. 호남에서. 호남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이 호방하고 호탕하고 속 시원하고 털털할 때 호남형이다 그러거든요. 아, 네. 호남에서는 호남형의 리더십이나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구나. 완전히 비호남형의 언변을 하셨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네. 어대낙에서 40%가 넘는 압도적 여야 통틀어 1위에서 네. 당대표 하시고 올해 새벽 벽두에 새 벽두에 사면론으로 반토막을 까먹고 계시더니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사퇴라는 수를 던진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겁니다. 정세균 후보가 오세훈이라는 막강한 후보를 종로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황교안이라는 어쨌든 야당 대표를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 종로 구민들의 민심을 네. 그래도 우리 종로 구민들은 민주당을 그나마 더 선호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이 선거 구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론조사 한다고 했어도 당연히 저 신문에 나왔겠지만 네. 이제는 사태를 번복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배수진 정도가 아니라 올해 벽두에 던진 사면론에 이어서 사퇴론 자책골을 2번 넣으셨다. 한마디로 똥볼을 찼다. 똥볼 정도 똥볼은 골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자책골을 2번 넣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훨씬 센 거구나. 훨씬 센 거죠. 배수의 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보셨습니까? 자칫 배수의 진이 이게 싱크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뒤에 이렇게 물을 놔두고 이제 버티겠다는 그렇지. 건데 그건데 싱크홀로 결연한 의지라도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쑥 꺼져버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는 뭐 여러 것들을 찾아보고 주변에 막 취재도 좀 해봤는데 이제 노컷뉴스에서 이게 좀 의미 있는 기사를 보냈던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 중단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충남에서 첫날 좀 크게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 안 하고 이제 잠시 치과 있었잖아요. 하루 치과. 그날 처음에 이 사퇴 의견을 본인이 당사자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캠프에서 네. 적극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다행이네요, 그때까지. 캠프의 여러 의원들이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적극 만류를 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초선 의원은 당신이 사퇴를 한다면 나도 사퇴하겠다. 아, 그게 노컷뉴스에 나왔어요. 노컷뉴스에 기사가 알리려고. 네, 말리려고 나도 오히려. 사퇴하겠다라는 것까지 강하게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자, 그것까지 불구하고 좋아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본인이 사퇴문을 직접 작성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오늘 그 사퇴를 발표하고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이낙연이라는 인물이 어찌됐건 생각해 보면 당 대표도 임기를 다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나와서 지금 본인이 약간 본인의 생각과 기대만큼은 안 된다는 것 때문인지 뭐 배수해진 뭐 여러 가지 좋은 표현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가 어떤 곳이고 또 이런 상징성이나 또 그 오늘 추미애 장관도 그 입장문을 냈지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가벼이 여긴 거 아닌가. 그리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캠프에서 그렇게 만류하고 있다는 건 캠프 가족들, 캠프 식구들에 대한 그 뭐랄까 배려나 이해도 있어야 되는 거 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호남에 16명의 현역 의원들이 뒤에 계셨는데 이건 굉장히 좀 그분들이 아쉬운 같은 결정이다.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아쉬운 결정이다. 야, 그게 이제 그 소식마다 좀 다르냐. 어떤 데서는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이 굉장히 사퇴를 붙이겠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는 좀 고민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아, 하더라고요. 일부 의원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초선 의원들 지난번에 초선 오적 발언했다가 아작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반 이상은 오히려 말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거 어쩔 강하게 수 있는 있겠네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사퇴 딱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절박하면 이해하겠는데 어떤 뭐 배수진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정계 은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퇴를 정계 은퇴로 그냥 읽혀지더라고. 아니 어떤 분은 후보직 사퇴냐고 물어보는데 후보직 사퇴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의원직 사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 장관께서 추미애 캠프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입장이 상당히 의미 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왜 하필 그 특히 이제 호남에 가서 물론 이제 호남에서 뒤집기를 해야 결국 역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지역주의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고향에서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선판을 엎을 정도의 그 판돈이 아니다. 이거는 그 얘기도 하시고 자신이 아니면 다 자기가 없다는 얘기냐. 다른 사람들 특히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메시지를 한 거거든. 도덕성 문제를 계속. 근데 이야기하면서. 네거티브 중단한다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정신이 없는 비도덕적 후보에게는 줄 수 없다는 말을 또 또 했어요. 이거는
안 해도 될 말인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또 네거티브로 음. 자기는 도덕적, 이재명 후보는 비도덕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압도적으로 더블 스코어를 만든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시민들이 뭘 몰라서 그분들도 비도덕적이라서 그러면 그렇게 찍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제가 보기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낙연은 서울법대 출신의 그 당시에 동아일보 국장까지 올라갔고 5선의 당대표에 국무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대통령 빼고는 우리나라에 선골 진골을 다 한 거예요. 현대판. 그렇기 때문에 이분 머릿속에는 어디 중고등학교도 겸정고시로 나오고 겨우 어디 대학 자기에 비하면 그리고 지역에서 그냥 3번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제 책을 안 읽었어 이낙연. 당연합니다. 이 머릿속에 왜냐면- 권위주의와 엘리티즘을 없애자는 게 우리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 흐름인데 이 시대의 흐름을 너무 못 읽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미국에 그 책에 나와 있죠 존슨 대통령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링컨 너무 다음에. 그러니까 위대하죠. 맞아요. 거기서 존슨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미국 대통령 될 수 있냐 막 얘기 나오니까 그랬더니 예수 당신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한마디로 기가 정리하지 막힌 않았습니까? 멘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자병이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있고 그 무책임한데 특히 이제 종로는 정치 1번지인데. 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렵사리 예? 그러니까 됐다가- 이게 이제 지금 주워 담을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요. 유력 후보가 이 경선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서 이걸 승부수를 던졌는데 저걸 어떻게 주워 담아? 아니, 그러면 그리고 도망가는 길이죠. 저게 걱정되는 건 사실 그거예요. 이재명이 됐을 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냐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렇죠. 예.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까지 다 껴안아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지지자들 반받으라도 설득하면서 큰 어른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네네. 마음에 안 들더라 우리가 한 배 타야 합니다라고 본인이 나서 설득해서 사람들 끌고 와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드랍해버리고. 인정 안 하겠다는 이렇게 인정 건데. 안 하겠다는 메시지 비슷하게 던지니까 이게 진짜 당을 걱정하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정권 재창출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지켜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충남, 충북 민심 민주당원들의 그 표심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배세진이란 것은 이 위너라는 책에 잘 나와 있지만 가치가 있고 명분이 있고 의로운 것을 위해서 던졌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감동하고 마치 노무현이 정몽준한테 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이해창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지더라도 받아야겠다는 카드였기 때문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남에 가서 호남 분들 가장 선거인단 규모가 크니까 거기서 배수혜진을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것이죠. 배수혜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질 줄 알면서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부산에서 4번 이상 떨어지는 것은 지역 감정에 온몸을 던진 배수진이지 이거는 배수진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한석 한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통령 만능주의가 아닌 이상 대통령과 정부 여당 버전도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 표 때문에 통과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종로구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사퇴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까? 아니 이게 윤희숙 사태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들 비판을 했잖아요. 뭐라고 할 어떻게 것도 없어요 이제. 이거 사태를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윤희숙 그러면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이건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린 근데 거예요. 예.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만이 역전이 가능하다.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 내 카드가 맞득치 않으니까 이걸 던진 거야. 그러니까 센 거 찾았겠죠. 센 걸 찾다가 지금 우연히 사태를 내는 것 같은데 나는 여러모로 스텝. 이거 꼬일 것 우리말로 같아요. 극단적 선택입니다. 이거. 아니 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추미애 공간이 열렸다. 공간이 열렸다. 그렇게 열어 주시겠죠. 추미애 후보가 음. 2위까지 도약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맞아요.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럴 수 열렸다는 것보다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점차 열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호남에서 만약에요. 슈퍼위크 지금 1차 슈퍼위크에서 온라인 그로 참여했던 국민선거인단이 추 장관이 3위로 이제 올라설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예. 3위로 올라서는데 만약에 3위가 온라인 선거인단에서 1차 국민선거인단에서 추 장관이 10%를 만약에 돌파를 하잖아요. 두 자릿수가 되면 두 자릿수가 되면 불붙죠. 예.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지금의 이낙연 후보의 저 사퇴 카드를 네네.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고민에 빠질 거예요. 지금 이낙연을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저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쭐을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정도까지 하는데 감싸 안고 가야 하는 건지 세 번째 카드 고민이 될 겁니다. 가능성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굉장히 비판적 여론으로 직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 장관이 호남에서 도약할 가능성이 네.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 어떤 한 후보가 100%다 득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 표심이라는 건 어떠한 형태로도 나눠질 수밖에 없을 테고 어찌됐건 1위 후보와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이낙연 후보가 뭔가 센 카드를 던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찾은 게 의원직 사퇴라면 의원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뽑아줘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치인이 선출직 정치인이 그 표의 어떤 그 귀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줘버리는 거거든요.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선택했다가 저 사람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면 어떡하지? 이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도 뭐 종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 측에서 캠프에서 입장 나왔고 송영길 대표 뭐 당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주 짤막한 입장 내고 나머지 그렇게 입장 나온 게 없는데 민주당 내에서 저는 정세균 후보의 입장이 궁금해요. 바로 직전 종로 의원이었고 뭐 보도에도 많이 됐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노하우를 종로에서 다 지원해줘가지고 종로 국회의원 이낙연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던져버리는 저 모습에 정세균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궁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후보도 열세기 때문에 현재 정세균 후보는 아마 세게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너무 참담하죠.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는 완주 의지도 확고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아, 참. 제가 한마디만 더 하는데 어떤 분이 이낙연 지지자도 이 방송을 보시니까 뭐라고 써놨는데 진보 유튜버들이 퍼뜨리는 악성 루머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여기가 특별히 이재명을 지지할 이유들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유튜버들이 10만이 넘는 게 한 10개, 20만 넘는 게 6개, 7개인데 이분들이 이재명이랑 뭐 회합을 했습니까? 술을 먹었습니까? 밥을 먹었습니까? 원래 어대낙은 이낙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는 이낙연 총리의 안정적 리더십과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을 저희가 많이 칭찬하고 했었어요. 근데 당대표 하고 나서부터 이제 능력과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저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리고 개혁할 시기를 2020년 작년 가을이 최적겼는데 다 놓친 것. 그러면서 올해 새벽에 뜬금없이 사면론을 던진 것. 이러면서 빠진 것이지.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동영 씨가 뭐 유튜브 관련해서 주류 매체 MC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든 떨어졌다. 이런 말 자체가 블랙리스트의 성격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중도층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둘 다 좋아하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거기다가 신경민 씨의 발언이나 서른 씨의 발언은 완팀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거고 나는 죽어도 너는 인정 못한다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당 당원들이 충남 대전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 너. 이것이 이번에 완벽하게 반영이 돼서 더블 스코어로 진 겁니다. 아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제가 이제 그 얘기 해서는 계속 그 핵심이 여기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정치와 선거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다. 대중의 인식이라고. 맞아. 그걸로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의 인식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 도덕성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 태도에 있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알아요. 있어요. 대중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세요. 알고도 네.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거예요. 경기도민이 그럼 지난 지방선거 때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홍준표가 최근에 뜨는 현상을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낙연 캠프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도덕성 문제, 태도 문제 홍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후보가 왜 최근에 뜹니까? 왜 뜨냐고. 분석이 안 되는 그거는 거니까. 홍준표가 가진 강점 요소가 있고 그걸 대중이 사니까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직설적 화법이라든가 현안에서 확실한 명쾌한 거. 자기 네. 입장을 낸다든가 위트가 있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맞습니다. 이재명이 본인보다 앞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이상한 무리수를 써서 뒤집으려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잘 보고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잘 보고 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내가 훨씬 더 훌륭한데 왜 나보다 잘났는데. 훌륭하지 못한 저 사람한테 왜 지지가 옮겨가냐. 난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전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네. 선거는 그런 겁니다. 가뜩이나 이게 목소리가 큰 우리 박시영 대표가 크게 얘기하니까. 근데 오늘 크게 이 얘기할 만한 지금 사안이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 피크 뜬다고. 아름다운 이유라는 것도 있고 완팀 정신이라는 건 있는 것인데 너무 엘리티즘에 쪄 들어온 것이 오늘날 발현이 됐다. 마지막 네. 카드로. 아무튼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낙연 정치인의 인생에서 오늘의 이 사태 발언은 어떤 식의 반전 카드로 삼보일배로도 안 될 만한 마지막 언변을 하셨다라고 아니 저는 원래 지금 예상대로 가면 추석 때 밥상의 제일 화제 인물은 홍준표일 거라고 봤거든요. 예. 지금 흐름상 보면. 네. 그다음에 윤석열은 사고를 쳤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윤석열도 밥상에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도 경선에서 만약에 1차 슈퍼위크에서 확 올라가면, 압승하면 예. 밥상이 오르겠지. 근데 이낙연 후보는 밥상이 오를 게 별로 없었어. 만약 1차 슈퍼위크 여기에서도 완패를 하면. 그래서 밥상이 올렸어. 어쨌든 이 사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인물인데 이의를 달리고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너무 추석을 노린 건가? 너무 의식한 거 아닌가. 아, 근데 지금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후보직 사퇴인 줄 알고 심지어 감동까지 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예. 아까 제가 저는 정계 은퇴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 아우. 추석 밥상에 올라가서도 긍정적인 어떤 리액션들이 많지 않은 근데 것 이거는 같다. 이 사안은 분명히 이낙연 후보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본인들은 그렇게 그렇겠죠. 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당사자들은 되지만 당의 재집권 전략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당연하죠. 걱정이 너무 많이 쌓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지지를 못 받는다면 호남에서도 완패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 측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선거 전략의 미스를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하고 당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통해 지킬 거냐? 그건 정권 연장을 통해서 재창출을 통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함께 지난주에 해야 합니다. 50% 넘고 5대3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근사하게 맞췄거든요. 네네네. 이 사태 배수진이 호남 민심의 동정 표현에 지는 결집력을 일으켜서 상당히 치고 올라갈 것이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남 시민들이 아주 냉철해요. 저는 이게 슈퍼위크에는 다 반영은 안 되잖아요. 벌써 이게 한 50% 절반 투표했으니까 갔으니까. 이 뭐 슈퍼위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낙연 사퇴권이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했다 이건 아니거든. 그건 일부는 작동하지. 내일부터 투표하는 사람, 오늘 저녁부터 투표하는 사람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미 충청 경선 결과 뭐 등등으로 자기 판단이 쓰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전부터 캠페인 받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할 텐데. 저는 1차 슈퍼위크에서 지금보다 충청권보다 더 벌어진다?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더 올라갈 거다. 50% 예. 후반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저는 열린민주당 지지층들이 참여했거든. 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 후보 전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어도 몇만 명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지지자들이. 그러면 그분들 여론조사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선호하는지가 다 나와요. 여론조사 결과 분석 그렇죠. 보면 다 볼 수 네. 있어요. 한 60% 이재명이야. 나머지 한 15% 정도 뭐 추미애, 이낙연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50%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쏠림 현상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만을 참여하는 권리당원에 보다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아쉬운 의원직 사퇴 선언이 있었는데 이 이후 상황은 또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슈퍼챗 동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많이 보내시고 계시는데. 예, 지금 슈퍼챗이 평소에 제가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말씀 안 드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슈퍼챗 좀 보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우리 아니 그리고 저기 예. 오히려 추석이니까 박정닷컴 많이 이용해 주는 게 감사한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쇼핑이 곧 후원이다. 저희가 뭐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박시영 TV를 응원해 주시고 박시영 TV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아니 사실 분들은 내가 다른 유튜브 보니까 우리 유튜브가 제일 그런 얘기 안 해. 되게 점잖네. 예, 우리가 무슨 뭐 상품 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 얘기의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제일 적어. 적죠. 예. 그러니까 이해하실 거야. 거의 지상파 수준의 어떤 광고 수준 아닌가. 아무튼 저 박시영닷컴에서 추석 선물 필요하신 분들은 뭐 요즘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 박시영닷컴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시영 쇼핑에는 정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2021 한가위 특가 이벤트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특별 할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패키지로 뭐 1+1 뭐 5+1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홍준표 후보가 뜨는 젊은 층에 좀 뜨지 않습니까? 왜 뜬다고 보십니까? 저 책 좀 주세요. 또 홍보해 주시려고? 아니, 저는 원래 홍보에 약한데 음, 이 책에 담겨져 있고 음. 아마 홍준표 캠프에서 그거 봤을 겁니다. 저는 봤다고 봐요. 그래서 어필하는 전략을 어. 오늘도 YTN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가 젊은 층에 어필하는 선택지를 잘 가져갔습니다.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박시영 대표가 여론조사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보 보수 각 이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현 상황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렇죠. 아주 비밀들을 다 지금 언급해놨어요. 언급해놨어. 예. 이게 전략이 담겨 있는 건데 저는 특히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젊은 세대, 그 소위 말하는 이대남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 젊은 세대들에게 하는 소구점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또 여성 유권자들을 상대적으로 과거에 뭐 발정제 얘기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데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그 무야홍이라는 말 끄집어내면서부터 그렇지. 예. 아,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하기 위한,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젊어질 수도 없고 의식이 젊어질 수도 없을 거예요. 그 방송에서 김현정 예. 뭐야 홍 막 이랬다며. 그게 프레임인데 잘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끌고 들어와서 어색하지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그렇고. 재밌어 그게. 그리고 네, 뭐 젊은 세대들 이렇게 뻔하게 재밌어. 분석해 보면 그런데 20대, 30대 저희가 여기 청년 라떼 하면서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치 딥하게 잘 몰라요. 어떤 후보의 이미지나 그 뭐 말투, 행동 이런 것들로 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 거침없는 언사라든지 그리고 뭐 툭툭 내뱉는 듯한 그러다가 한 번씩 되게 해맑게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티가 것들이 되게 있어, 티가. 매력으로 오는 거죠. 어. 솔직함과 털털함 어. 그리고 거칠고 막말이지만 윤석열을 볼 때 제 음험함이나 간사함이 없어 보여. 그렇지. 그런 거 그러니까 있어요. 자기 장인한테 영감탱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막 웃잖아. 윤석열 나가면 오지 말라고. 그런 게 먹힌단 말이야. 그렇지. 먹혀요. 예. 자 그런 거 보면 윤석열이 제대로 임자를 만나긴 만났어. 그렇지. 검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 알아. 야 이거 볼만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20대 여성들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홍준표 후보를 보면 약간 아빠 같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감정적인 아빠도 아빠지. 우리 아빠도 아빠지만, 저렇다. 네. 뭔 말인지 잘 통하지도 않고 그냥 짜증 나는데 그냥 한 번씩 그 웃을 때 모습이라든지 한 번씩 뭐 본인에게 그 누군가에게는 이제 마음에 드는 어떤 언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얍삽하다, 자기들 입속 차린다 이런 느낌들이 쭉 깔려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냥 소탈해 보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왜 올랐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과거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 올랐을 때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 야권의 후보는 윤석열이에요. 네. 맞아요. 윤석열 후보는 사실 본선 가면 가장 상대하기 쉬운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안 받고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토론하면 완벽하게 깨질 완벽하게 거죠. 깨지고. 네, 윤석열 실력으로. 오히려 홍준표가 그 상당히 무서운 적이에요. 그 상대를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판을 홍준표가 자연스럽게 나는 뜰 수밖에 없었다고 이미 예견한 이유는 네. 윤석열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파고드는 것은 홍준표밖에 없다. 그래서 홍준표가 뜰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상대- 윤석열의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 레이스 과정에서 홍준표는 당연히 뜨게 돼 있고 둘이 싸움이 되는데 과거에는 51대 49로 윤석열이 그래도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의 흐름 보면 이 51대 49로 홍준표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지금 추세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저 청부고발 검찰농단 사태가 국기 문란 사건 검찰에 예. 이 국기 문란 사건이 오늘 윤석열의 등장 2부 때 그 자세히 해설을 예. 해주겠습니다만 오늘 등장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그야말로 얘기예요. 절박한 윤석열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식 감찰은 아닙니다. 감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인지 조사를 시킨 거거든. 그렇죠. 근데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시작하고 게 검찰 쪽에 여러 뉘앙스가 좀 잡힌단 말이야. 박범기 이게- 장관이 보이겠죠. 유의미한 그렇지. 그 얘기를 했지. 조사. 적을 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검찰 쪽에서 지금 발견한 거야. 뭐가 이씨를 있다. 통해서. 그거 윤석열이 모르겠냐고. 알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긴급 기자회견을 한 긴급 기자를 했고 몇 가지를 끊어냈는데 이게 너무 거칠어. 다 드러났어. 속내가. 그래서 그 원고 없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만약에 토론장 가면 저런 모습일 거 아니에요. 생방이면 저렇게 네. 열받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서서 했기 때문에 쩍벌이 안 돼요. 네. 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삿대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정빙되지 않은 괴물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이야. 국민들 혼란시키고 정치공장 나오라 그래 국회의원 보면 내가 갑니다. 뭐 이랬더라고요. 야 이렇게 삿대질이 네. 진짜 건달의 언행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록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서워진 거죠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아직 검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핵심은 뭐였냐면 한준성 그 있잖아요. 그 검사 손준성. 손준성 검사가
그 행위가 거의 포착이 됐다고 판단하고 네. 끊어낸 거야. 잘라낸 거야. 손절한 그러니까 거죠. 예. 그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총장한테 보고 예. 하지 않고 그다음에 차장 보고만 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쳤고 끊어내는 나중에 이제 그걸 자기가 지시한 게 없다라고 끊어낸 거.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했어. 텔레그램도 조작이 가능하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언론사를 비판하면서 이 마이너 언론들 인터넷 언론 그 조그마한 언론 인터넷 왜- 언론 엄청 왜 비하해서 제보자가 주려면은 저 큰 언론사 줘야지 왜 거기 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인터넷 매체와 마이너 신문들 있잖아요 방송사 다 적으로 돌려놨어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이에요. 다 적으로 돌려놨어 조중동만이 네. 모든 언론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치 공작 프레임을 좀 쌓아놨고 그래서 그 제보자에 대해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공익신고자로 불 수 없다. 아 그게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봐요. 이건 진짜 어찌됐건 검사 출신은 법률가 하지 않습니까? 법률가가 이 법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 보여준 태도 때문에라도 이 공익신고자 제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특정하고 뭐 여의도에 바닥에 있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건 신원 특정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알아? 좀 알려줘 이 사람아. 근데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뭔 나는 소리야? 오늘 그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 몇한테 톡을 보냈어요. 네. 누구야? 나도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서 안다고 그렇게 특정해버리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왜 소위 말하잖아요. 검사들은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수사를 하고 뭘 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이 봤을 땐 엄청 짜증나는 오늘 윤석열의 태도였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느덧 광고를 좀 해야 할 시간이 어느덧.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 해드릴 제품은 저희가 지금 추석 시즌 앞두고 계속해서 선물로 적당한 여러 제품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 앞에 딱 보니까 산삼이 있습니다. 저희 꾸준히 지금 광고하고 있는 산삼진 99 오늘도 저희가 광고를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요 내용이 30개 위생병으로 들어있는 이 산삼진 99, 산삼 99% 그리고 인삼 열매 1% 산삼진 99입니다. 이게 지금 30병이거든요. 한 달치죠. 매일 하루에 한 병. 아침 공복에 드시면 여러 면역력 증강이라든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이 이 바로 산삼진 99고 지금까지도 많이 드셔본 분들의 반응도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다. 제일 높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삼진 99는 뭐 저희 박성덕하면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어떤 제품 중에 하나고요. 컨셉은 홍삼 가격으로 산삼 먹자. 그러니까 가격이 항상 산삼은 걱정이었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이거를 팔기 시작하니까 잘 나가니까 다른 저기 유튜브에서 유튜브들도 많이 팔죠. 이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컨셉을 쓰더만 홍삼 값에 산삼 먹자 이걸 쓰더라고요. 네. 좋은 어떻게? 요런 거 내가 로열티 받아야 하는데 예. 로열티. 아무튼 네. 매불쇼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36만 원 한 상자에 원래 판매가 되는 가격입니다만 지금 특별 이벤트 기간으로서 1+1 그러니까 36만이면 두 상자가 가고요. 이걸 따로따로 배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하실 때 한 상자 한 상자 따로 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위생병 하나당 6,000원 꼴이다 생각하시면 이번에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 하나는 제가 보증하는 부분이니까요. 1688-3323 이 대표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박시영닷컴 들어오셔서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네. 바쁘게 달려왔는데 우리 노정열 선생의 마지막 오늘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한마디씩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홍준표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그 누가 돼도 우리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팀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 중에 1년이 넘도록 한동훈이라는 아마 이 검찰농단과 국정문란, 국기문란의 핵심 브레인이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검에서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든 특별한 방식을 쓰든 이 한동훈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열리는 순간 검찰의 이 검찰농단의 낱낱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소극적으로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풀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털고 가더라도 비밀번호 풀어야 됩니다. 혹시 대선 때까지 안 풀면 모든 우리의 구호는 한동훈 비번을 까라. 그것이 진실이다. 안 까면 너희는 불인 거 정도가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 증거 은폐다. 이거를 꼭 저 해시태그로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비번 까라.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비번 가라. 자, 2부에서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모시고 네. 김웅 기자회견 분석하고 윤석열 오늘 기자회견,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지금 뭐 시민단체도 공수처에 고발도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 공수처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생각들을 좀 액션 플랜.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이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 마저 짚고 또 이재명 지사 지지율 올리려면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야 할지 네. 그것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세요. 네. 진짜 저렇게 빨리 나가시는 분 처음 뵙습니다. 네.